안녕하세요. 인터오랄의 이창훈입니다. 이번 시간엔 치과용 확대경 루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하는 유기영 원장은 오랫동안 여러 종의 루페를 사용해왔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루페를 경험하면서 저희가 알게 된 지식과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종류와 그 장단점, 적절한 확대 배율, 추천 브랜드, 피해야 할 제품 등까지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이 선생님들의 루페 구입과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한 번 써보자마자 이거는 내가 쓰면 진짜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럼 루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네. 루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이렇게 붙어있는 타입, 네. 유리 아래 네. 이 렌즈가 붙어있는 타입이 네. TTL 타입, 네. 트루 더 렌즈 네. 네. TTL 타입이고 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타입들은 네. 이제 플립업 타입이라고 예. 하고 있는데요. 네.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네. 초심자들이 시작하는 거는 아무래도 TTL 타입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시야가 좀 넓을 수 있겠고요. 좀 가볍다는 특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렌즈를 뚫고 네. 광학계가 지나가다 보니까 네네. 눈에 굉장히 가깝게 그렇죠. 저반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넓은 시야들을 네. 제공한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고 네네. 중심이 네. 더 술자에 가깝게 붙어 있으니까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몇 가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단점은 이게 TTL 타입은 그 PD라 그러죠. 파필라리 디스턴스를 처음에 이렇게 정하고 요 작업 거리, 워킹 디스턴스도 잡고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측정이 혹시나 잘못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눈에 맞지 않고 뭐 물론 거의 혼자서 쓰지만 플립업 타입 같은 경우는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까 타인이 또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거는 철저하게 그 개인의 PD와 워킹 디스턴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 한 사람만이 쓸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것도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립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환자랑 대화를 할 때는 아무래도 그 TTL 타입은 이렇게 가리고 있다 보니까 환자가 좀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에 예, 약간 장벽이 생긴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플립업은 이렇게 딱 올리고 얘기를 하면 뭔가 좀 소위 말하는 간지도 좀 나고 네, 환자랑 얘기할 때 좀 더 환자한테 좀 집중하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원장님 안 올리시죠? 네, 안 올립니다. 안 올리시는 이유가? 이게 너무 자주 올렸다 내렸다 하면 요 힌지 부분이 헐거워져가지고 예, 그게 좀 싫어서 왜냐면 제가 딱 맞춰놓은 그 각도로 딱 쓰고 싶은데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면 그 각도가 미세하게 틀어지니까 맞아요. 그거를 맞추는 것이 조금 번거로워서 제가 보기엔 플립업 뜨시는 분 중에서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플립업 타입에서 네. 약간 광축이 틀어졌거나 하면 네. 이거를 잡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들 수도 있거든요. TTL은 제대로만 쓰면은 그대로 맞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요. 또 단점 중에 하나는 플립업 무거워요. 그렇죠. 대부분. 예. 두 번째 분류를 한번 해본다면 어떻게 분류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거 그냥 뭐 이렇게 쓰는 타입하고요. 안경처럼 이렇게 요 방식처럼 헤드원 아예 그냥 이렇게 머리에 쓰는 착용 방식은 물론 대부분이 네. 이런 안경 타입을 쓰시고요. 네. 이거는 정말 드물어요. 궁금해서 사봤는데 네. 가장 큰 단점은 네. 레퍼런스 포인트가 없어요. 아, TTL이든 플립업이든 적어도 이 양쪽 귀와 예. 콧등이 이 그렇죠. 브릿지에서 네네. 이 세 점에서 잡아줄 수 있는데요. 네. 이 헤드원 타입은 네. 이 머리에 어디에 위치를 하는가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한번 쓰면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게가 머리에 올라가니까 귀나 코에 무리는 없어요. 네. 그래서 유럽 친구들이 많이 쓰고 있어서 저도 궁금한 마음에 샀는데 네. 손이 안 가요. 또 다른 분류법은 이 네. 어떤 과학적 원리로 네네네. 확대가 되고 있는가인 네네.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갈릴레오 타입이라는 것은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망원경 같이 생긴 것들, 네. 이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가 이 대물 렌즈와 저반 렌즈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 굉장히 단순한 타입이기 때문에 무게가 가볍고 네. 시야도 넓고 네. 단점이라는 거는 사실 고배율을 만들 수가 없어서 네. 보통 2배에서 3배 사이의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2배, 2.5배, 원장님이 사용하셨던 2배, 2.5배들 다 이런 갈릴레안 타입입니다. 네네. 네, 갈릴레오 타입이라고 하는. 네. 또 다른 타입은 이런 타입이죠. 이 타입이 프리즘 타입. 네네. 네, 프리즈마틱 타입이라고 하는데, 네, 요거는 여러 가지 안에 렌즈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확대의 그 배율,
확대 파워라고 하는 거를 뭐 3.5배 이상, 뭐 8배까지 된다고 들었어요. 대신에 이제 엄청 길죠. 네. 또 무겁고. 네. 그래서 시야도 좀 좁고. 그런 부분에선 단점인데 배율을 올리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요거 한번 재밌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요거? 이거는 좀 타입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렇게 잠만경처럼 옛날에 저희가 여기 잠수함에서 잠만경을 이렇게 보면 이제 요 위에 있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프리즘 방식이라서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루페는 이렇게 제가 써볼게요. 쓰면 보통 루페는 여기 있는 요 안경 확대경 쪽을 봐야 이렇게 눈을 내려봐야 요 밑에가 보이는데 얘는 앞을 봐야 밑에가 보입니다. 지금 제가 보이시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를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가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TTL 타입과 플립업 타입, 갈릴레오 타입과 프리즘 타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배율에 대해서 네. 어떤 환경에서 최적화된 배율이다, 조언 주실 게 있으신지. 저는 지금 엔도만 하다 보니까 지금 5배짜리에 이렇게 되면 시야가 굉장히 좁거든요. 정말 저는 근데 하나의 치아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시야가 좁아도 고배율인 이 5배짜리가 유용한 거고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레진 치료나 수복 치료, 뭐 크라운 치료 이런 진료들을 할 때 치주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아니면 3.5배 정도까지 아주 여러 가지 제너럴한 그런 프랙티스를 하기에는 적절한 범위가 아닌가. 3.8배에서 그 이상이 되면은 좀 그런 제너럴한 진료를 루틴하게 그것만 보고 하기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엔도 하실 때 네네. 2.5배를 사용하면 어때요? 도움이 많이 꽤 됩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엔도 할 때는 최소 3.8배, 3.5배 이상은 써야 엔도 할 때 도움이 된다. 근데 저는 실제로 2배, 2.5배를 쓸 때 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안 보이는 거랑은 또 차이가 크거든요. 저는 일단 대부분의 진료는 사실 2.5배 정도의 확대 배율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임플란트를 뭐 심는다. 네. 그러면 대략적인 뭐 프랩을 한다. 그다음에 구강 내 진단을 한다. 할 때는 2.5배가 사실 굉장히 좋은 배율인 것 같아요. 루틴하게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치주 수술, 네. 좀 치주 성형 수술 3.5배에서 4.5배 정도 레인지에서 수술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뭐 5점대 배율로 넘어간다고 하면 아주 섬세한 프랩을 라고 하면은 사용할 수 있는데 사실 워낙 그 필드가 작아서 그쵸. 답답한 경향도 있어요.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것들 네. 그런 질문을 좀 모아 오셨잖아요. 네, 그거 맞습니다.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제가 덴포토 그 게시판에서 루페로 검색을 해서 글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2005년도까지 글이 계속 있더라고요. 준비해봤습니다. 이참에 한번 정리해 네. 보시죠. 자, 첫 번째는 과연 어떤 브랜드를 사야 하나입니다. 저희 맘대로 얘기할게요. 네. 국산 브랜드 장점이 있어요. 만약에 서지탈 같은 경우 TTL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미국에 오더를 넣고 맞습니다. 거기서 오려면 한 달 넘게 걸립니다. 국산 브랜드들은 TTL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바로 알 깎아가지고 끼워서 며칠 안에 아마 완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은 정도의 퀄리티의 제품이 나온다. 저는 국산 브랜드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산 브랜드 중에 뭐 말씀하신 제노시스라든지 뭐 크리스탈 옵틱이라든지 뭐 서지뷰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험을 못 해봤어요. 지금 현재 외산 브랜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일단 서지텔이 있겠고 여기 나와 있는 그 다음에 짜이스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펜탁스 이 정도가 독일제 뭐 하이네 뭐 이런 것 브랜드도 있고 네네. 킬러 이런 브랜드도 있었던 것 같고 미국은 뭐 디자인 포 비전 뭐 이런 네. 브랜드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오고 있고 네. 오라스콥틱이라고 예전에 신흥 계열을 해서 그걸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네네네. 있고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은 과연 처음에 몇 배를 써야 되냐, 몇 배를 사야 하나. 뭐 저는 뭐 2배에서 2.5배. 저는 네. 2.5배.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과연 이거 가격이 어떻게 되냐? 어느 정도의 가격을 생각해야 루페를 살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2.5배 정도면 네. 100만 원 중후반대입니다. 네. 그렇군요. 맞나요, 원장님? 150 정도. 150이요? 국산과 외산의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요. 2.5배 한해선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100만 원 중후반대는 TTL 2.5배 기준입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루페나 이건 현미경에도 관련되는 문제인데 루페나 이런 현미경 같은 확대를 통해서 봤을 때 과연 노안이 빨리 온다는데 정말 그런지 오래 쓰신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원장님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아, 네. 네. 일단 노화는 피할 수가 없는 노화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크게 영향은 없다라는 게 음. 지금까지 나온 정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노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네. 노안이 온 치과 의사들한테 적극적으로 루페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연구는 존재해요. 네. 저는 생각이 이런 확대 그런 매그니피케이션 디바이스 때문에 눈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너무 라이트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밝게 하다 보면 저는 그거를 라이트를 사용하다가 이렇게 확 보면은 먹먹하더라고요. 그렇죠. 깜깜해지고. 그래서 저는 라이트를 너무 밝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눈이 나빠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고, 저도 꽤 오랫동안 2011년도부터 지금 10년째 루페를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안과 검진을 받고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근데 급격하게 눈이 많이 나빠졌다거나 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루페를 사용하거나 현미경을 사용할 때 눈이 피로해지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거는 일리가 있기는 해요. 네네. 왜 그러냐면 확대경이나 현미경을 보고 있는 그 술자의 눈을 자세히 관찰해 봤더니 눈 깜빡임이 적다고 해요. 눈이 좀 마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피로감이 느껴지는 거지, 루페 때문에 시력이 나빠진다? 야, 이런 거는 좀 근거 없는 속설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베이나 아마존에서 파는 아주 저렴한 그런 저렴이 루페들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구입해서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루페들 정말 괜찮을까? 왜냐면 사실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최대한 어떻게 좀 아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저는 못 써봤어요. 아, 원장님 써보셨으니까 예, 예.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너무 어지럽고 막 이렇게 어질어질 해가지고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정말 한 번 써보자마자 이거는 내가 쓰면 진짜 눈 아작 나겠구나. 심지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용하시지 않는 거를 저는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루페 사용법 또는 빨리 적응하는 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원장님은 혹시 빨리 적응하는 그런 팁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우리가 처음 이걸 끼면 네. 워킹 디스턴스가 정해져 있어요. 딱 그 위치에 초점이 맞게 돼 있는데 네. 처음에 우리 뭐 체격이나 작업 자세에 따라서 그걸 잰 거긴 하지만 거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 오면 내 초점이 맞는 거리에 들어온다라는 거가 이 체화가 돼 있지 않으세요. 이거를 한 일주일 정도 계속 끼시다 보면 반복적으로 요 위치에서 초점이 딱 맞는다라는 거를 이 몸이 기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빨리 가져가는 게 팁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요 루페를 볼 때, 그러니까 진료할 때는 여기로 보고 나머지 이런 책상 위에 있는 뭐 그런 물건들을 잡거나 할 때는 요 바깥쪽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요 안쪽으로만 보려다 보면 막 뭐 이렇게 보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어떨 때 어디로 볼지 그 눈의 움직임을 익히는 거, 루페를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은 현미경이 있으면 루페가 없어도 되는지, 과연 루페는 현미경을 대체할 수 없는지. 사실 저는 엔도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현미경과 루페를 다 보다 보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각자의 영역이 정해져 있는 건 맞고, 특히나 엔도 분야에서는 현미경이 없으면 아예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루페가 아무리 제가 5배 루페를 쓰고 있지만 이걸로도 아예 못 보는, 석회화가 정말 심하거나 바닥을 볼 수 없는 그런 케이스들은 진짜 현미경이 아니면 안 되고요. 다만 아예 대체가 불가능하진 않고 아주 일부분 5배 정도면 사실은 현미경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율 중에서 가장 낮은 거에서 그렇죠. 두 번째 정도는 돼요. 가장 낮은 거, 그 다음 낮은 거 정도는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정도의 확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걸로도 할 수 있어요. 아주 대체는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는 낮은 배율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앞으로 루페를 구매하신다고 하면 네. 어떤 식의 구성으로 하시는 게 좋을지. 아예 그냥 고배율로 처음부터 왔으면 이게 거치지 않고, 근데 낮은 배율을 제대로 적응해서 쓰지 못했다면 과연 이 높은 배율을 이걸 내가 제대로 적응해서 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TTL 타입의 낮은 배율,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2.5배 제품을 사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처음부터요? 네. 2배에서 2.5배 정도로 시작을 하시고 그거에 충분히 익숙해진 다음에 그때 조금 더 고배율로
옮겨가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사놓고 한 쪽에 처박아 놓고 안 쓰시는 분들,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엔도가 잘 안 된다 이럴 때마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저는 루페로 인해서 진료 퀄리티가 상당히 올라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나중에는 그게 익숙해지고 빨라질 거고, 그러다 보면 내 진료의 퀄리티가 상승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환자들이 나중에 느낄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그 퀄리티가 올라가면 환자들이 느낄 거고, 그거는 바로 루페를 쓰시는 선생님들만의 경쟁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꼭 적응을 해서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루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